체험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이런 내용이에요. 이제 제가 태초 먹거리라는 이름으로 지난 15년 동안에 주로 강의한 내용이 면역력을 원래대로 회복해서 유지를 하자. 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냐면요. 면역력이 만약에 저하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감기부터 암까지 모든 질병은 면역력에 관련돼 있어요. 면역이 약하면 그 병이 시작이 되고 면역이 약하면 그 병이 악화가 되고 면역이 정상을 유지하게 되면 그 병이 스톱을 하고 하여튼 그래서 모든 질병, 여러분 알고 있는 모든 질병. 그러면 또 이제 여러분들이 면역력 하게 되면 교수님 그거 홍삼 먹으면 된다는데요. 뭐 건강 보조식품 뭐 비싼 거 뭐 있잖아요. 그죠? 그거 사 먹으면 된다 그러는데 홍삼 속에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성분이 포함된 홍삼을 아침에 먹을 때 부부싸움을 하고 먹으면 효과가 없어요. 면역력이라는 것은 한 가지 두 가지를 먹어서 되는 게 아니고 생각, 습관, 행동, 먹거리가 다 전체적으로 작동을 하고 특히 이제 장 건강. 왜냐하면 면역 세포의 80%가 장에 있단 말이에요. 장에. 근데 장 건강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이 뭐냐면 장 내에 있는 미생물들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 장 내 미생물은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많은 중간균이 있는데 유익균이 조금만 더 많으면 중간균이 유익균 쪽을 같이 붙어서 전체적으로 장 건강이 좋아져서 내가 먹었던 음식은 전부 다 발효가 되어서 약이 돼요. 근데 유해균이 조금이라도 많으면 이 중간균 70%가 유해균 쪽으로 가서 장 건강이 나빠지면서 먹는 음식의 종류에 관계없이 전부 다 부패가 되어서 독이 되어요. 결국은 이제 장에 있는 유익균의 숫자를 늘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하죠. 많이 하는데 뭐 이제 유해균은 보면은 뭐 요즘 나온 유해균 중에서 좀 여성들이 들어서 정말 흥미있는 균들은 유해균 중에서도 비만균도 있어요. 내가 별로 먹지도 않는데 살이 계속 찌는 것은 유해균 쪽에서 비만균이 있어가지고 그 녀석들이 계속 비만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유익균 숫자 늘린다게 되면 뭐 여기 거의 다 먹고 있겠지만 유산균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상업용 유산균 워낙 제일 많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은 19가지의 균의 종류가 있어요. 락토바실러스, 비피더스 이런 19가지가 있는데 이 19가지를 적절하게 5개, 6개 섞어가지고 100억 마리 이하 이렇게 이제 판매를 하는데 그 유산균은 상업용 유산균은 전부 우유를 바탕으로 한 거예요. 굉장히 약해요. 60도씨가 되면 다 죽어버리고 위를 통과해서 이제 장까지 내려가 있는데 위산이 pH가 있는데 위산에서 다 죽어버리니까 자꾸 캡슐을 씌워가지고 뭐 어떡한다 장 내려간다 이렇게 해서 자꾸 죽으니까 이제 죽은 시체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은 시체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먹고 있는 상업용 유산균의 거의 대부분 다 사균이에요. 죽은 균이고 또 유산균이 살아가지고 장에 내려갔다 하더라도 그게 워낙 약해가지고 한 일주일이나 2주일밖에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 전문가들은 이제 우리가 사 먹는 상업용 유산균을 일종의 나그네라고 얘기해요. 나그네 왔다 갔다 지나가는. 왔을 때 조금 도움은 줄 수가 있는데 장 건강에 그렇게 결정적으로 도움 못 주는데 장 건강에 가장 좋은 유익균이 바로 우리나라 한국 전통 발효 음식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익균이에요. 김치 속에 포함되어 있는 유산균, 콩을 발효시킨 청국장, 된장, 간장. 그래서 제가 이제 특히 몸이 안 좋거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 김치하고 콩을 발효시키는 소위 요리 강의부터 시작해가지고 먹었을 때 이제 제가 먹으라는 대로 먹게 되면 거의 일주일 안에 황금변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한 이틀 만에도 봐요. 황금변을 보기 시작하고 변비 사라지고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콩을 발효하는 부분들은 우리나라가 짚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짚을 이용해가지고 콩을 삶아가지고 덩어리 매주 만들어서 11월부터 한 1월까지 겨울에 이제 건조를 시켰다가 그 다음에 1월에서 3월까지 장 단계를 하고 여름철 지나서 가을철 이제 장 가르기 하고 장 가른 것들 이제 장독대 넣어가지고 매일 뚜껑 열어가지고 이제 햇빛 보여가지고 살균한다고 그렇게 하고 또 그냥 놔두면 위에가 꾸덕꾸덕하게 시커멓게 변하죠. 그죠? 된장 같은 거. 그 변하지 말라고 계속 소금을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래식 된장 간장 얘기하면 일단 맛이 짜다라는 인상밖에 없어요. 짜다. 근데 이제 그런데 우리 그 고초균이라는 것은 짚을 가지고 발효를 시켰는데 짚에 있는 균을 고초균이라고 하는데 그 고초균은요 끓여도 죽지 않고 냉동에도 안 죽어요. 그렇게 강해요. 우리나라 균들이 강한데 그래서 예전에 시골에 응급약이 없을 때 약이 없고 약국 없을 때 병원 없을 때 애들끼리 막 싸워가지고 머리 깨지고 이런 보통 부모님들이 이렇게 된장밥을 했어요. 그리고 배 아프고 설사나고 어지럽고 힘없고 이러면 어머니가 주로 간장 태워서 간장물을 먹여주고 그게 전부 다 유익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익균 때문에 장 건강이 좋아지고 장 건강이 좋아지니까 당연히 면역세포가 활성화되면서 면역력이 좋아지고 근데 된장 속에 있는 그 고초균은 유익균이 잡균이 못 들어오도록 해서 막아주는 역할 뭐 이런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 담그기는 작년 12월 달에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거예요. 탁월하다고요.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뭐였냐면 일단 너무 어렵다. 힘들다. 자, 요즘 30대, 40대 젊은 막 결혼해가지고 젊은 부부들 30대, 40대 그 주부한테 집에서 재래식 된장 장 담그기 하자 그러면 일단 어떻게 될까요? 말이 돼야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죠? 말이 안 된다고. 기껏 이제 연세 드신 어머님이 만들어주면은 그거 지금 받아서 좀 먹는 정도고 그럼 뭐 재래식 된장 간장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어떨까요? 주위에 혹시 그런 거 사업하시는 분 보셨어요? 재래식 된장 간장을 담궈가지고 파는 분들 보셨나요? 사먹 쪽이다. 아 글쎄요. 좀 봤죠. 식당 같은 데 식당 큰 항아리 많이 있네. 아니 하여튼 재래식 된장 간장을 담궈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지금 현재는 거의 못해요. 왜요? 힘이 너무 들어. 근데 또 너무 짜가지고 잘 안 사 먹어. 너무 짜요. 너무 짜가지고 네. 안 사 먹어. 그죠? 근데 더 큰 문제는 청국장을 띄우거나 메주를 그 건조할 때 짚을 묶어서 말리는데 그 고초균이라고 했죠. 주로 이제 친환경 유기농 짚을 이용하는데 거기는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고 같이 있어요. 그럼 좋은 균은 발효, 나쁜 균은 부패. 균도 균끼리 싸움을 한다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기는 놈이 좋은 균 같으면 발효가 되는데 이기는 놈이 나쁜 놈 같으면 부패가 돼요. 그리고 경상도 논에 있는 짚에 있는 균하고 전라도의 짚하고 강원도 짚하고 경기도 짚하고 균이 다 달라요. 그리고 한 지역에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이 앞에 나는 논에서 나는 짚을 올려내가 사용했는데 내년에 저 앞에서 동일한 밭에서 또는 논에서 채취한 그 짚에 있는 균이 올해하고 내년하고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된장 간장은 표준화가 되지 않아가지고 맛을 항상 똑같은 맛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된장 간장이나 이 장류는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짚을 묶어가지고 말릴 때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바깥에 마르는데 안에는 썩어들어요. 검은 곰팡이, 흰 곰팡이, 붉은 곰팡이, 푸른 곰팡이, 별의별 곰팡이 다 생기고 매주 참 전통적으로 잘 띄웠다는 매주 보면 시커매요. 쩍감 시커멓죠. 네. 그죠? 그 정도 부패예요. 그걸 이제 수세미를 막 닦아가지고서는 그냥 담궜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비록 유네스코 국제 이 문화유산으로 등록은 되어 있지만 또 앞으로 한국의 그 전통 재래식 된장 간장을 담그는 건 거의 중단될 시기에 와 있어요. 지금 이제 거의 연세 78 되신 분들만 그냥 붙들고 있지 그 밑에는 며느리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들이 물려받아요? 아니요. 물려받아요. 왜?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돈도 안 되고 고생은 죽으라고 하고 더군다나 욕심이 나가지고 말이죠. 좀 제대로 사업한다 해가지고 장독을 전부 다 키만한 거죠. 그 장독을 다 만들어 놔놓으면은 그 누가 청소하고 누가 어떻게 관리합니까? 요즘 시골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자 그러면은 현재 우리나라 제일식 된장 간장에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대로 잘 못 사먹는다. 그럼 여기 오신 분들은 현재 된장 간장을 어떤 된장 간장을 드세요? 이제 집에서 마트에서 사 먹는 거, 그죠? 마트에서 파는 거. 자 마트에서 파는 된장 간장을 일컬어서 만드는 방법이 달라요. 왜? 마트의 목적은 뭐예요? 돈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콩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전통은 짚을 가지고 이제 있는 고추균을 발효시킨다 그러는데 지금 상업용 모든 된장 간장은 전부 다 황국균이란 균을 가지고 사용해요. 그 황국균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균이에요. 근데 이 균의 특징이 뭐냐면은 간장이나 된장이 단맛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몽고간장 기억나십니까? 네. 몽고간장에 바쁘면은 밥에다가 몽고간장 넣어가지고 계란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참기름 좀 뿌려가지고 그냥 비고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몽고간장. 그리고 발효 기간이 짧아요. 다 돈을 버는 거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기꼬만 미소가 전 세계를 잡은 거예요. 왜? 단일균을 가지고 하니까 맛을 항상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지금 균이 무슨 균이 들어있는지 한 번도 보고된 바가 없어요. 분석해보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뭐라 그러죠? 손맛이라고. 손맛이라고. 근데 그 손맛이 매년 다른 거야. 매년. 근데 일본은 이제 그렇게 돈 버는 쪽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콩에다가 그 황국균이란 걸 가지고 발효시켜서 만든 된장, 간장을 특별히 그래서 양조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양조간장. 옛날에는 몽고간장, 외간장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양조간장. 거기다 맛을 좀 더 내려고 단맛을 더 내려고 이제 콩에다가 쌀을 좀 넣기도 하고 또는 밀가루를 좀 넣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만드는 걸 양조간장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간장 사업하는 사람이 돈을 더 벌고 싶은 거야. 요 양조간장, 황국균으로 만든 요 녀석은 황국균의 그 균은 60도가 되면 다 죽어요. 그 된장 간장을 넣고서 요리하는 과정에서 그 균은 다 죽어버려요. 맛은 있는데 장 건강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 없어요. 그런데나 이 간장 만드는 사람이 돈을 더 벌려고 보통 콩을 제일 먼저 어디에 쓰느냐 하면은 콩에다가 기름을 짜요. 그게 콩기름이잖아요. 그죠? 콩기름을 짜고 남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걸 탈지대두라고 그래요. 지방을 뺀 대두, 탈지대두. 탈지대두는 그대로 이제 거기에 뭐 그 단백질 성분이 좀 있죠. 거기에다가 염산을 넣습니다. 염산을 넣어가지고 탈지대두에 있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시키는 과정을 만들어서 간장을 만드는데 그게 이틀밖에 안 걸려요. 염산을 넣어서 간장을 만들면 이틀 만에 간장이 나와요. 그걸 일컬어서 산분해 간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잡히지. 아니 괜찮아요. 산분해 간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안 팔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산분해 간장하고 아까 황국균을 만든 거 무슨 간장이라고 했죠? 양조간장. 양조간장하고 산분해 간장하고 섞어서 혼합간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합간장 그래가지고 보통 플라스틱 피병에 들었던 뭐 진간장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다 뭐예요? 혼합간장. 그래서 혼합간장은 항상 양조간장에다가 3분의 간장을 몇 퍼센트 들어갔느냐가 밑에 표시 항상 되게 돼 있어요. 몇 프로, 몇 프로, 뭐 1%짜리도 있고 몇 프로짜리 있고 좀 비양식적인 사람은 10% 집어넣기도 하고 뭐. 근데 그걸 하여튼 관계없이 막 집어넣는데 역시 이틀 만에 산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 양조간장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서 발암물질이 나와요. 3-MCPD라는 이제 그 발암물질이 나오는데 이제 그걸 최소화시키면서 팔고 있는 간장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되어 있는 모든 양조간장과 거의 대부분의
혼합 간장은 전부 유전자 변형 콩으로 만듭니다. 왜? 가격이 5분의 1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건강이 아니에요. 오로지 돈을 벌기 위해서. 근데 그 된장 간장을 우리나라에 5천만 원 90% 이상이 그걸 먹고 있어요. 90%. 절대로 먹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그 3분의 간장을 3분의 간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간장이라고 쓴다면 소이 소스라고 적어있는데 소이 소스를 항상 뭐한 거? 발효를 시키는 거. 그죠? 발효를 시키는 거. 균도 있고 뭐 이런 걸. 균이 있고 이런 걸. 비록 양조 간장에는 60도씨에 끓이면 죽지만서도 거기에 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끓이면 죽지만. 근데 3분의 간장은 균이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나 대만에서는 그걸 간장이라고 표현을 못하게 해서 상업적으로. 그 사람들은 아미노산 진액, 아미노산 진액이라 그래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걸 간장이라고 사람들한테 헷갈리게 말이죠.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재래식 된장 간장도 문제가 있고 사은육 파는 것도 이렇고 한국 사람들이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지금까지 제가 먹거리 이런 걸 해봅니다. 한국 사람들한테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차는 좋은 걸 원해요. 집도 큰 걸 원해요. 맞아. 옷도 멋진 옷을 좋아해요. 화장품도 엄청 비싼 걸 좋아해요. 다 그런데 먹거리만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먹거리를 먹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가장 싼. 중국에서 생산되는 먹거리 중에서 제일 싼 것은 한국으로만 옵니다. 일본이나 심지어 동남아 쪽으로 못 가요. 한국으로만 와요. 보세요.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잖아요. 네. 우리 현재 한국 사람 먹고 있는 김치의 거의 8, 90% 누가 만드는? 중국 김치예요. 식당에 모든 김치 다 중국 김치예요. 근데 그 중국 김치 중에서도 가장 싼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다 먹고 있으면서 아무런 저항운동도 없고 얘기도 안 하고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제가 아까 서두에 얘기했지만서도 현재 우리나라가 인구 10만 명당 45명의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이에요. 특히 20세에서 49세까지 젊은 사람들의 대장암 환자 전 세계 1등입니다. 그 정도 지금 장 건강이 나쁜 거예요. 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좀 유익균이 필요한데 상업용 유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재래식 된장 간장 속에 있는 그 고추균이라는 녀석이 끓여도 죽지 않고 장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현재 만드는 문제 때문에 특히 내가 콩을 그 삶아가지고 덩어리 매주 만들어가지고 말리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핀다고 했죠. 그 곰팡이를 아플라톡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콩이 부패하게 되면 아플라톡신이에요. 그 아플라톡신은 간의 암세포가 100% 생긴답니다. 굉장히 독한 녀석이에요. 그래서 일본이나 외국에서 우리나라 된장 간장을 발암식품이라고 얘기하더라도 정부에서 대항을 못해요. 분석은 나오니까. 그래서 정부가 몇 년 전부터서는 시중에 대량으로 유통하는 것들은 다 아플라톡신을 분석해서 안전한 수치에 있는 것들만 유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아플라톡신 문제는 크게 없는데 문제는 뭐예요? 실제로 대량 유통하는 회사보다는 대량 유통 안 하고 그냥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된장 간장이 더 많은 거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순창 군에 가서 제가 이제 연구를 좀 신청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로부터 연구비를 50억이라는 연구비를 5년 동안에 이런 문제 해결하려고 해서 우선 집 속에 있는 그 균 중에서 고초균이라는 그 균을 단일균을 하나 찾았어요. 찾아가지고 요거 가지고 이제 낫도 깊고만 이길 수 있는 그런 동물 실험, 임상 실험을 하고 특허를 받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담그는 그 메주 속에는 바로 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특허받은 장 건강에 좋은 균이 포함되어 있는 메주를 가지고 이런 대전을 담그어요. 대전을 담그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그냥 오셨지만 세 가지 어떤 의미 있는 일에 참여를 한 거예요.
첫째, 오늘 여기가 유네스코 국제 행사예요. 그죠? 장 담그는 것이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에요. 졸지 오늘 여기서 유네스코 행사를 오십니다. 둘째, 국제적으로 놉시다. 여기 시골이지만. 둘째,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전통 토종균주, 특허받은 한국 전통 토종균주를 가지고 여러분들 직접 된장간장을 담그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된장간장 담근 걸 가지고 여러분 한번 먹어보세요. 먹어가지고 어떤 변화가 일어난지를 보고 만약에 면역력이라든지 또는 변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장 건강에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뭔가 차이를 느꼈다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아이들, 그죠? 자라는 아이들, 10대, 20대, 30대, 하여튼 자라는 그 다음 세대에게도 이걸 어떻게 먹도록 해서 가족의 건강을 대표로 오늘 오신 거예요. 오늘 여기가 이제 뭐 시골이지만 그래도 대표적 선발대에 오신 거예요. 각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그죠?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리고 또 그게 또 더 해보니까 좋더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살고 있는 지역의 친친, 친구, 이웃들 함께 이걸 터지게 해서 최소한도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다 대한민국 토종 균주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나라 전통 음식 된장 간장으로 건강을 회복하는, 면역력을 회복하는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고 현재 기존의 그 제조 공정이나 여러 가지들이 전부 다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게 확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콩의 원산지가 한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콩이 전 세계로 다 펼쳐나간 거예요. 함경도와 만주 지역에서 콩이 생산돼서 전 세계로 펼쳐나갔거든요. 함경도 위에 흐르는 강 이름이 두만강이에요. 두자가 콩두자입니다. 만자가 가득 찰 만자입니다. 강에 콩이 얼마나 많이 쌌으면 두만강이라고 부르는 이 한국. 한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단백질 공급원이 고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뭘 먹고 살았어요? 콩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 10대, 20대, 30대가 콩을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습니다. 다 뭘로 바뀌었어요? 고기로 바뀌었어요. 그게 바로 전 세계 대장 환자 1등의 원인이 뭡니까? 콩의 단백질이 고기의 단백질로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은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은 채식을 많이 했죠.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장의 길이가 육식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장의 길이가 길어요. 그래서 채식하는 동물들 덩치가 다 큰 거예요. 육식하는 동물은 다 장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거예요. 우리는 외국 사람들보다 장의가 길게 되어 있는 이 장에 뭐가 들어갔어요? 다 고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대장 환자 전 세계 1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현재 10대, 20대, 30대가 먹고 있는 고기의 약 4분의 1을 콩 음식으로 바꿔줘야 돼요. 자, 또 어떤 분은요, 교수님 콩 먹을 때 그냥 쉽게 그냥 두부나 두유 먹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또 뭐 지금 한 작년부터 지금 두유 제조기가 지금 홈쇼핑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자, 콩을 먹는 방법이 두유와 두부로 먹는 방법은 농축해서 많은 양을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건 단백질이에요. 그냥 단백질. 그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요. 65%까지 소화가 안 되고 35% 오히려 장을 더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발효를 시킨 청국장이나 된장, 간장은 95% 이상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이가 들면 들수록 단백질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해가지고 사 먹는 단백질 보충제에 전부 다가 콩단백질이나 우유단백질이 소화가 안 돼요. 나이가 들면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오히려 더 건강이 안 좋아집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 발효 음식 쪽을 가져야 된다. 발효 음식 특징이 뭐라고요? 소화가 잘 된다. 둘째, 유익균이 포함되어 있다. 이게 바로 장 건강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올려서 어떤 질병에도 이길 수 있는 기본 능력을 본인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여기서 만든 된장 간장이 맛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있어야 돼. 맛이 있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맛이 없으면요, 그때부터는 뭐 얘기하기 싫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국장이 좋다고 얘기하는데 꼬리꼬리한 냄새가 난다는 것은 청국장이 과발효가 된 거예요. 발효가 지나친 거예요. 그 꼬리꼬리한 거 나가지고 말이죠, 찌개 끓여놓고 애들 보고 먹으라고 매일 아침마다 싸우네. 엄마는 답답하지, 왜 이게 좋은 걸 안 먹냐 그러고, 아, 애들 냄새 나도 싫다는데. 그래서 만든 된장이나 간장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오늘 뭐 테스트로 이 집에 미리 담그면 맛을 좀 보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테스트 저희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너무 일단 맛있어요. 보세요. 너무 맛있고, 일단은 그걸 먹고 난 다음에 뭐 여러분들 그 특히 장 건강에 관련되는 부분들, 변비 관련되는 부분들, 뭐 하여튼 뭐 특히 아이들 아토피 심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한테는 뭐 획기적이에요. 한번 우리나라 토종균주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우리나라 토종균주. 혹시 제가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지금 이제 보통 보면은 오늘 여러분 이제 그 실습을 하는데요. 이미 이제 여러분 홈쇼핑이나 또는 쿠팡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이렇게 키트가 나와 있어요. 키트가 나와 있는데 지금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키트는 전부 다 메주를 황국균으로 발효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맛이 있으니까. 맛이. 그죠? 만들고 나는데 맛이 없으면 안 되죠, 그죠? 다 황국균이에요. 황국균의 특징이 뭐예요? 맛은 있는데 뭐예요? 60도에서 균이 다 죽어버려요. 장 건강 아무 도움이 없는. 근데 저희가 이제 제가 연구해서 개발한 이 메주는 한국의 전통 토종균주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유익균도 먹으면서 맛도 있는 전 세계 유일한 메주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담근 양이 이제 여기서는 들고 가는 것 때문에 아마 1kg 담글 것 같은데요. 콩이 지금 2kg가 들어있는데 메주가 2kg 들어있는데 2kg를 담그게 되면 된장간이 합쳐서 10kg가 나와요. 10kg를 여러분 돈 주고 지금 사서 먹으려면 한 25만 원치 정도가 되는 된장간장을 오늘 담그시는 거예요. 근데 더 큰 특징은 뭐예요? 언제든지 담글 수 있습니다. 1년 360일 언제든지 담글 수가 있어요. 자, 혹시 저 한 개 샘플 하나만 좀 줘보실래요? 교사분 요 마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팀장한테 제교육 안 받았죠? 아니요. 대충 얘기 받았어요? 들었습니다. 대충 얘기 들었어요? 네, 대충 얘기 들었는데 교수님께 자세히. 네, 한 번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이제 누름판인데 누름판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김치나 콩의 발효를 걸어서 현기성 발효라고 해요. 현기성 발효. 현기성이라는 얘기는 공기하고 접촉하면 안 된다. 그래서 김치를 빼내든 된장을 하든 간에 다 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공기를 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메주의 우리가 이제 콩알 알메주이기 때문에 알메주를 소금을 담그게 되면 알메주가 소금을 위에 뜰 거 아니에요. 뜨면 공기하고 접촉하게 되면은 이제 이상 발효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누름판을 가지고 소금을 밑으로 모든 콩을 다 내려보내는 거예요. 다 내려보내는데 요 누름판도 집에서 이제 이런 누름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요 누름판도 집에서 갖고 있는 건 좀 여기가 좋은 이유가 뭐냐면 이 속에 공기가 차지 않아야 돼요. 근데 대개 보면은 이 손잡이 때문에 볼록하게 올라와가지고 공기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누르면 그 공기에 콩이 올라와 있으면 공이 빼는 방법이 없죠. 그럼 거기서 잘못하면 부패가 된다는 냄새가 나쁜 냄새가 나요. 그래서 안쪽이 여기가 이렇게 평평한 건데 그나마 그래도 이게 평평한데 그래도 모서리에 가장자리에 턱이 있어가지고 공기 주머니가 그 속에 있을 수 있죠. 얇게 공기 주머니 있을 수 있죠. 공기 주머니에서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콩이 곰팡이까지는 바로 안 피는데 곰팡이 전 단계를 장꽃이라고 합니다. 장에 하얀 꽃이 피는 걸 장꽃이라고 하는데 장꽃을 오래 두게 되면 이제 누런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좀 과발효 쪽으로 가면서 냄새가 나쁜 냄새 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구멍이 이렇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내리면서 이제 이 안에 차 있는 공기를 빼낸단 말이에요. 빼내는데 이 구멍이 그 콩이 올라와요. 위에 콩이 올라온다고. 그럼 올라오게 되면 위에 콩을 또 누를 방법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위에는 콩이 올라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눌러서 잠궈요, 이렇게. 눌러서 잠그고 작은 부분을 열어요, 이렇게. 여기 작은 부분을
열면은 구멍이 작죠. 구멍이 작으니까 콩이 올라올 수가 못 올라가요. 없겠죠, 그죠? 근데 대신 이걸 내릴 때 구멍이 작기 때문에 공기가 다 안 빠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걸 할 때 제일 처음에 할 때 이렇게 기울여 가지고 공기를 다 위로 올려 보내 가지고 쭉 내려 가지고 요게 완전히 소금을 이렇게 100%다 잠기도록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을 살짝 누르는데 공기가 이쪽에 밑에 양쪽에 다 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앞에도 한번 누르고 뒤에도 한번 누르고 이렇게 누르고 지그재그로 한 20번 정도 계속 까딱까딱 해서 이 작은 구멍으로 공기가 계속 빠져나오도록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하다 보면은 밑에가 안 보이니까 공기 한쪽에 뭔가 차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이거 놔두게 되면은 2주 뒤에 이걸 열어봐요. 당겨봐요. 이거. 당겨보면은 그 공기 주머니가 있는 쪽에 위에 있는 콩은 하얗게 장꽃이 피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장꽃이 좀 묻어 있겠죠. 그럼 요런 물, 흐르는 물에 그냥 넣고서 뭐 수세미를 문지르지 마시고 흐르는 물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물에 늘 씻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눌러서 이번에는 공기 주머니가 베이지 않도록 계속 앞뒤 좌우 갔다 하면서 공기가 뽀록뽀록 올라오는 게 보여요. 방울이. 그죠? 그렇게 해서 한 2주나 3주마다 한 번씩 열어가지고 안에 이 공기 차 있는 부분이 콩에 계속 집중이 돼서 장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 이해하셨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된장 담글 때 숯도 넣고 뭐 기타 등등 뭐 넣어요. 그거 넣는 거 좋은 건가요? 자, 이제 숯을 집어넣는 이유는요. 숯의 다공성이에요. 구멍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거기에 뭔가 뭐 먼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끼라고 그죠? 걸러내는 필터 역할을 그러고. 자, 이제 이 질문을 제가 어떻게 받아가지고 제가 대답을 다시 드리냐면은 요즘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 집에서 애를 놓고 나면 어떡하죠? 새끼에다가 고추 하나 꽂고 숯 하나 꽂고 고추 하나 꽂고 숯 꽂아가지고 산모 있는 방 앞에다가 걸어놓죠. 왜 걸어놨을까요? 병원비 들어가지고 혹시 나쁜 게 들어가다가 숯에 금줄 걸리고 꽃을 벌건 거 해가지고 무섭게 만들어가지고 귀신 못 들게 하고. 남아 여와 또 달라요. 네? 솔잎하고 예, 글쎄. 그러니까 그게 상징성이라는 말이에요. 상징, 그죠? 상징. 별 의미가 없는 그냥 우리 하나의 어떤 그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일부러 숯이나 고추를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징. 왜냐하면 심지어는 말이죠. 우리나라의 그 전통 장 담그기는 1월부터 3월까지 장 담글 때는요. 또 굉장히 그건 마을마다 엄청난 큰 행사입니다. 맞아요. 엄청 그리고 큰 행사예요. 말날 다 담궈 저번에 말날이라 그래가지고 아, 글쎄요. 그날 일단 다 뭐 손 없는 날. 네. 그죠? 손 없는 날도 근거는 없는데 뭐가 손 없는 날인지 모르겠지만 손 없는 날 달라요. 또 심지어는요. 그거 할 때 여자들 같은 경우에 만약에 어떤 그 몸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못 오게 해요. 맞아요. 아픈 사람도 못 오게 하고 하나의 어떤 우리나라 전통 의식 같은 그런 부분이 됐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 예전에 우리 조상들 전통 의식을 나는 존중을 해요. 존중하는데 그게 의미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해요? 1년 365일 여러분들이 원할 때 언제든지 담궈서 드시고. 그럼 보관은 어떻게? 냉장. 아니요. 보관 부분은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이 알아서 할 네, 건데. 제가 두세 달 동안 피드백 계속 해드릴 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이제 단체 카톡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상 있는 것들 계속 교사분한테 질문을 하고 뭐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뭐 지금 그러면 이걸 이제 만들어가지고 오늘 가져가거나 뭐 할 때 네. 이게 출렁거리거나 괜찮아요? 이동하는 집에 거? 가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그죠?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뺐다가 다시 한번 넣으면 되니까. 예전에는 이제 오늘 전까지는 말이죠. 그 전에는 여기를 이제 담그고 요 구멍을 이제 살짝 이렇게 얹어가지고 반만 걸쳐 놔가지고 콩이 안 올라오게 하라라고 우리가 이제 강습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자꾸 들리니까 콩이 위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한두 개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손으로 집어서 그냥 구멍으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이걸 들고 막 움직이다 이 위에 한 20개가 올라온 거예요.
20개 올린 사진을 제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한두 개 또 먹겠는데 그때 이제 그분은 이제 그걸 처음 담그니까 고민이 된 거예요. 우리 대단히 뭐겠습니까? 뺐다가 다시 찍었어요. 심지어는 이거 다 담그고 난 다음에 간장은 언제 담그냐고 또 물어요. 간장은 언제 담그냐고. 왜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오늘 담그면 이제 콩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된장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장은 또 재밌는데 간장은 언제 담그냐고 기대된다고. 아니 대게 가져가실 동안 아예 다 막아서 가져가시고 대게에서 그냥 그 예. 조그마한 구멍만 열어서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막아서 가져가가지고요. 조그만 집에 구멍은 가져가실 동안 열어도 괜찮아요. 닫아서 예. 가져가시고. 만약에 이제 이걸 다 열고서 맞아요. 막 움직여가지고 가게 되면은 이 소금물 속에 있는 미분이 만약에 올라오게 되면 이 위에 있는 소금물에서 잠꽃이 조금 피어요. 예? 근데 그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그래도 가져가실 때는 다 마개 구멍 다 닫아가지고 집에 가져갔다가 작은 구멍만 이렇게 손으로 제끼면 구멍이 열리니까 그죠? 이렇게만 그냥 놔두셔가지고 밑에 소금물 위에 소금물로 통하게만 하면 됩니다.